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에 대한 정의 세 번째로 주요 변화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통계로 본 시간 변화의 방향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통계는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걸 쓰는 게 중요한데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는 통계청에서 2020 고령자 통계라는 것을 통합본으로 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 속에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2014년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펙트가 있었던 작년 데이터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히 그 맥을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은 크게 필수 시간, 그러니까 수면, 식사와 간식, 기타 개인 유지, 또 의무 시간, 가사노동, 일, 이동, 학습, 여가 시간, 미디어 이용, 교재 및 참여, 스포츠 및 레포츠, 문화 관광, 기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틀에서 볼 때 고령자의 시간 활용은 2014년 대비 2019년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요. 먼저 필수 시간은 2019년 기준으로 5년 전보다 24분 늘었습니다. 의무 시간은 1분 늘었으나 여가 시간은 25분이 줄었습니다. 고령자의 하루 시간 활용을 큰 틀에서 보면은 수면은 8시간 29분, 미디어 이용에 3시간 50분, 가사 노동에 2시간 17분, 식사와 간식에 2시간 1분, 기타 개인 유지에 1시간 42분, 일에 1시간 28분, 교재 및 참여에 1시간 23분, 이동에 1시간 12분, 스포츠 및 레포츠에 47분을 사용합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필수 시간에 사용하고요. 거기에다가 의무 시간이 약 5시간인데 이걸 빼고 나면 하루에 17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간 그리고 의무 시간에 주어지는 필요한 일들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은 시간은 7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여가 시간인데요. 이 여가는 또 주로 미디어 이용, 교재 및 참여, 스포츠 레포츠 세 가지를 합치면 여기서 6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은퇴한 후의 삶의 달면은 자고 먹고 씻고 그리고 집안일과 일을 하고 이동하는 데 하루에 약 70%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30%인 그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퇴직 전과 비교하면 일하는 시간대에선 대신에 여가 시간이 다시 차지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여전히 평생 현역 관점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과 학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 것이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 여가 시간에 어떤 미디어를 볼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서 차이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현금 흐름이 풍족한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문화와 관광에 대한 시간이 활용이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령자의 시간 배분 중 여가 시간과 가사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요. 퇴직점 상과는 차이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65세 고령자 중 31%는 평소 자신의 여가 시간에 대해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31%를 뺀 69%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것과도 뭐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미디어 이용 외에도 교재 및 참여, 스포츠 레포츠, 문화 관광에서 보다 활기찬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31% 만족한다라고 답한 분들로 생각이 추정이 됩니다. 또한 약 30.5%는 자신의 가구의 가사 분담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명 중 3분 정도 만족한다고 했는데요. 하루에 2시간 17분을 차지하는 그런 많은 부분인데 절대 시간에서는 약 7분이 줄었고 이분들의 경우에 또 동시 역할 분담의 이런 일부분이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를 65세에서 69세 그리고 70에서 79세 80세 이상으로 세분해서 보면은요. 시간 활용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필수 시간의 변화를 보면 수면에 있어서는 80세 이상에서 필수 시간이 약 13시간으로 전체 평균이 12시간 10분보다 50분 정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수면 시간이 65세에서 69세 대비 1시간 정도 더 늘게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생긴다든지 활동폭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식사와 간식은 미세하나마
고령자일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건강관리 및 개인위생에 있어서는 조금 나이가 들수록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일, 학습, 가사노동, 이동은 70세 이전에는 약 6시간을 차지하지만 70대 초반이 되면 5시간, 70대 후반에는 4시간 30분, 80세 이상에서는 3시간 10분으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는 일에서 크게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일에 할당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반면에 연령별 일에 할당되는 시간은 70대 초반을 빼고는 근소하게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는 60대 후반에 2분 정도 사용되는 것이 80세를 넘어서면서 1분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70대 후반까지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내 시간을 사용하고요. 80세 이상에서는 1시간 50분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건강 수명을 넘어선 나이로 질병에 의한 불편함이 반영되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80세 이상에서는 약 48분 정도로 60대, 70대에 사용하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대비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가 시간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에 6시간 36분을 할애하던 것이 80대 초반이 되면 약 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제와 참여 이런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늘어나고요. 문화와 관련된 관광 이것은 70대 후반까지는 1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건강 수명 그것과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 수명은 약 73세에서 75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건강하고 그 이후에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지는 그런 그 기대 여명 다시 말씀드려서 돌아가시 전까지의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그 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때 급격히 낮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높아지는데요. 반면 스포츠나 레포츠 이런 것은 70대 전반까지는 조금씩 높다가 80대, 70대 후반부터는 줄어들고 80세 이상에서는 약 39번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 및 건강 상태의 변화, 사회관계 및 역할의 변화가 고령자 연령별 시간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로 그럼 보면요. 그 특징이 있는데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무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일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57분 정도 더 사용하는데요. 가사 노동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 2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차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성별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인 동시에 은퇴 후 삶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과도한 여자의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예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현명한 역할 분담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시간 활용에 있어서도 점차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취업 여부별 시간 사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취업 대비 비취업자는 필수 시간의 약 1시간가량을 더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수면 시간이 약 40분 더 늘어나고요. 건강관리, 위생관리에서 20분을 더 사용을 합니다. 의무 시간은 취업자가 아무래도 약 4시간가량 일의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 할애가 되는데요. 대신에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40분 정도 더 쓰게 되죠.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약 가사 노동의 30분 정도를 더 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좀 흥미로운데요. 이 남자가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여성은 약 20분가량 더 그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쓰는 것을 비춰보면 어느 정도 비취업 노인의 경우는 가사 분담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가 시간에 있어서는 취업자는 하루에 약 5시간가량을 사용하게 되고요. 미디어 이용이 2시간 50분으로 비취업자보다 약 1시간 30분가량 적죠. 대신에 스포츠 및 레포츠는 33분으로 비취업보다 21분 적게 사용됩니다. 반면 문화와 관광은 취업자가 2분으로 비취업자의 1분보다 더 높은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일에 따른 소득이 비교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화 및 관광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또 그리고 시간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들이 작용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별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요. 필수 시간에는 유형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의무 생활에서는 고령자 부부 가구, 즉 부부로만 이루어진 가구가 고령자 1인 가구 및 그의 가구에 비해 5시간 11분으로 약 20분에서 30분가량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에 있어서는 약 20분에서 40분가량 고령자 부부 가구 그 외 가구보다 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반면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고령자 1인 가구가 2시간 32분을 사용하는 반면에 고령자 부부 가구는 2시간 10분을 사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에 같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나 보이고요. 여가 시간에 있어서는 고령자 1인 가구가 7시간 13분을 사용하는 반면에 고령자 부부 가구는 이보다 약 30분가량 적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령자 1인 가구의 교재 및 참여가 17분 더 많고 미디어 이용에서도 10분 더 많은 것에 기인하게 됩니다. 비교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 및 관광, 스포츠 레포츠는 고령자 부부가 고령자 1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필수 시간에는 10분 더, 여가 시간을 30분 더 사용합니다. 반면 의무 시간은 농어촌 지역이 45분가량 높은데 이는 일에서 약 1시간 더 사용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여가 시간을 보면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미디어 사용에 16분, 그리고 스포츠 및 레포츠에 18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개인의 건강관리 위생을 보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60대 후반에서는 하루에 12분을 사용하는 반면에 70대는 10분, 80대는 9분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함으로 점차 이러한 외모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참여율은 약 6.5%고요. 그 고령자인 65세, 79세 평생교육 참여율은 32.5%입니다. 사회단체 참여 경험은 고령자 10명 중 6명의 수준이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종교단체, 지역사회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를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 지원이 54%, 환경 보전과 범죄 예방이 32% 순서로 두 활동의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교재 활동 시간을 살펴보면요. 하루에 약 50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교재 활동을 차지하는 것은 대면 교재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 37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상 음성 교재, 그리고 문자 메일 교재, SNS를 활용한 교재 활동을 포함한 기타 교재 관련 활동으로 구성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타 교재 활동은 전체 노인의 1%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최근 베이비 부머의 합류, 그리고 디지털 변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액티브 시니어들의 SNS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이 아마 2020년, 21년 데이터를 보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메신저, 온라인 카페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 속도가 반영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사회 관계망을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에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또는 갑자기 많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때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낙심하거나 우울해할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런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플 경우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것은 전체 노인의 약 80%입니다. 이는 20%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낙심하고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83%는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17%는 없는 겁니다. 공공 영역에서 특히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소통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중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사회 관계망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전차 기대 여명으로 지인 중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요. 코로나19와 같이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지역사회 활동이라든지 온라인 소통에 관심을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의 51.4%가 이제 전체 인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5세 이상은 44.6%로 낮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인간관계 만족도는 점차 낮아지는데요. 80대를 넘어서는 전체 10명 중 4명만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명 정도는 보통이거나 그렇지 않은 건데요. 이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도 작용을 하지만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망의 약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화와 사회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시간 활용이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점차 그 방향성은요. 식사 및 가사 노동은 서로 분담하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일은 개인 맞춤형 평생 현역의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제와 참여는 관계망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되 특히 디지털을 활용한 소통이 늘어날 것이고요. 점차 스포츠, 레포츠, 문화, 관광 이런 것들이 바로 삶의 질을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스포츠, 레포츠, 문화, 관광은 돈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요. 문화인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 문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포츠나 레포츠 이런 경우는 지역에 있는 구민센터를 방문하면 아마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에도 이미 먼저 활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의 그 먼저 이용하신 분들의 이득이 발생하고 있고 또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과의 갈등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울릴 때 어울리는 것 활동에 참여하는 것 외에 그 이외에 발생하는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어울리면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 단돈 10,000원이라도 이것이 시니어 삶에 주는 부담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니어들은 굉장히 진화해 가고 있고요. 점점 현명해지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문화라든지 스포츠, 레포츠에 대한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늘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시니어의 등장, 소위 액티브 시니어, 베이비 부머 이런 분들의 등장은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 이것과 맞물려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역할, 시간 구성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삶을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서 놓고 보고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단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한 통계로 본 건강의 방향 그리고 속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